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후보입니다. 예, 고전시가 작품 표현법 비교 문제고요. 예, 1등급 잡고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조인데 시조 지금 얘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탈로가가 뭐냐라는 거랑요. 나머지는 이제 표현법 이해하고요. 이거를 작품에다가 적용하는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여쭤볼게요. 탈로가가 뭘까요? 이거 뭐 속된 말 우리 뭐 뽀록나다 그 탈로가 아니고요. 탄자가 뭐예요? 예, 탄시가 늙었음을 탄시가다랍니다. 한자를 좀 써보면 예,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탄식하는 게 늙었어 이게 아니고요. 늙었는데 늙었지만 세월의 흐름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탄식은 하지만은 예, 달관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느낌.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예, 시조니까 좀 빠르게 볼게요.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늙는 길, 이런 게 나오는데, 예, 문승범 선생님. 예, 늙는다라는 거를 감각으로 인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늙는 현상이라는 거? 예,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뭐라고 하죠? 예. 그럼 지금 늙는 길이라고 표현한 거를 보통 표현법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거 추상적 대사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늙는 길 가시로 맞고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라고 합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백발하고 늙은 막 와 하고 오는 거예요. 한 손에다가 가시 주고 안 놔두고 우우우 뭐 이런 거예요. 웃긴가요? 안 웃기죠. 근데 웃기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제 해악의 오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개그 코드가 현대 사람들한테 웃길 수는 없죠.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했습니다. 백발은 흰머리죠. 근데 백발이 뭔가를 인식할 수 있나요? 백발이 달려갈 수 있나요? 뭔가요 이게? 현대어로 쓰겠습니다. 예, 의인법입니다. 예, 실은 1등급 애들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긴 한데요. 예, 판서 좀 하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입니다.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데 없다. 현대는 안 쓰는 표현이 좀 있죠. 춘산은 봄산이고 눈을 녹인 바람이 문득 불고 간데가 없다. 적은 더 잠깐 그 바람을 빌려다가 마리는 머리입니다. 머리 위에 불리고죠. 예,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예,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뭘까요? 예, 아주 간단히 나오죠. 이게 참신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은유법으로 좀 비유를 한 거고, 예, 녹여볼까 한도라 해가지고 지금 내가 늙었음을 인지하고 아 젊어졌으면 좋겠네, 라고 그냥 허허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두 개의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좀 해석 같은 거 좀 보고 있는데요. 공통된 주제, 뭐 늙음에 대한 한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공통된 화자의 태도, 늙음을 안타까우면서도 달관함. 이건 적절합니다. 근데 일본 선제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화자의 태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늙음을 막지 못해 절망함. 이라고. 적절한가요, 문승범 선생님? 예,
절망함이라고 판단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1번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냥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가와 관련되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하여 표현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능는이 지금 추상한 거예요. 이거고요. 이걸 어떻게 구체화했느냐. 길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능는을 길을 수식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화한 겁니다. 길을 떠올릴 수 있죠? 시각적으로. 그 다음 가의 중장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예, 아까 그 늙음을 막으려는. 근데 사람이 태어났으면 늙어간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상식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 거기에 지금 해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복의 해묵은 설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야 되겠어. 늙은 자신의 모습을 참신하게 비유함. 사성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참신하게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신하다는 거 아까 문수범 선생님도 아까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까지가 참신한 거고 어디까지가 참신하지 않은 건가요를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를 했다라는 데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 의인법. 예, 백발의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풀이는 이렇게 되고요. 몇 가지 추가. 그러니까 1등급한테는 저게 뭐다 이런 거를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위 등급 학생한테 내신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 표현법 관련해 가지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거는 꽤 잘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발상 및 표현이 뭐 예를 들어서 기억과 같은 것을 내놓고 선지에는 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꺼집어 놓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추상과 구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가 없는 대상이고 이거는 당연히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전에서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여기서 추상적 대상이 뭔가요? 죄죠. 근데 이게 죄는 쌓일 수 적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근데 그게 쌓였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중학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근데 고등 과정만 올라가면은 이제 뭐 단골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상위 그룹 애들이 물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천진난만하게 물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쭈었죠. 이게 웃긴가요? 라고. 실제로 그 작품에서 개그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그 코드는 우리한테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냐고 물어와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그럼 사람마다 답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어려운 게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웃기지 않는데 여기에 개그를 치려는 코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일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내신에서는 차라리 다행인 게 내신인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 개그 코드가 있다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걸 외워서 들어가는 게 편하고요. 이제 수능 때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깨지면서 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당장은 지금 내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작품을 뭐 직접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작품은 그러니까 다른 작품, 배우지 않은 작품을 같이 놔놓고 서로 같이 좀 판단 좀 해봐라 라는 문제는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만 이 문제가 1등급한테 어려운 문제냐 그건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